저는 영화 사운드 음향 감독을 맡고 있는 이승철입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1989년 영화진흥위원회 음향 녹음실에 입사하면서 그곳에서 사운드 음향을 접하게 되었고, 그 후 1996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후배들과 같이 영화 음향 녹음실을 운영하게 되면서 지금은 영화 사운드 음향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사운드를 하게 된 이유라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영화는 다들 좋아하고 취미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술 작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영화를 좋아하면서 그 여러 가지 스텝과 파트가 있겠지만 굳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몇 년간에 걸쳐서 찾다 보니까 이 사운드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이제 사운드를 결정을 했어요. 영화진흥위원회 녹음실에 입사하면서 아날로그 시절이었죠. 그 시절에 지금 디지털 많이 바뀌었지만 아날로그 시절을 거쳐서 중간에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어떤 중간 과도기, 지금은 디지털 녹음이 일반화된 디지털 시대라고 본다면 그 세 과정을 다 겪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화 음향, 드라마 음향, 사운드를 다 해보았다라는 의미에서는 되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잘 택해서 지금까지 작품과 감독과 여러 스태프들을 만나서 같이 작업을 잘 했다라는 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운드나 이런 음향 작업에 임하다 보면 영상에 관련된 모든 소리를 다 들리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이 소리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한 발음에 정확한 음질에 녹음을 해서 극장에서라든가 여러 군데 재생을 시키고 싶은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 돼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목표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영화를 시작하면서 음향을 시작하면서 초반에 느꼈던 거는 정확한 발음에 정확한 그 음질에 깨끗한 소리를 제공해서 녹음실에서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서 현장을 컨트롤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매번 그렇게 했었고, 그러다가 1997년인가요? 그때 만들었던 개봉된 작품이었죠. 이창동 감독의 초록물고기를 작업을 하게 되면서 조금의 다른 어떤 변환점이 이루어졌었죠. 작업을 하다가 녹음기로 녹음하는 것은 똑같죠. 마이크 대고 똑같지만은 배우들의 연기 이런 부분들을 감독님이 되게 자연스러움을 되게 요구했어요. 연기자 같지 않은 자연스러움. 그래서 그런 게 아주 특히 어떤 감독님의 작품에 많이 남는 계속적인 작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배우들이 녹음하고 이럴 때 누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대사를 엉킬 수도 있고, 작업을 하다 보면 대사를 버벅대기도 하고 말도 틀리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 엉키어서 다시 말하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를 다시 또 정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 이창동 감독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하는데 배우도 그럴 수 있다, 이게 자연스러움 아닐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저하고 많이 이제 의견이 주고받았었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깨끗하게 발음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녹음 기사들이 모두 바람을 얘기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 이렇게, 저도 그렇지 말 이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 중간에 엉키기도 하고, 말 쉬는 것도 불규칙하게 쉬기도 하고 이런 경우 있지만, 이게 다 그 캐릭터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자기 작품 전체에 그런 부분들이 녹아들어 하고 싶은 걸 많이 강조하고 싶었어요, 감독님이. 영화에 나오는 액션씬도 그 영화 이전에는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오는 치는 소리, 딱딱하고 뭐가 부러지는 듯한 주먹으로 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소리들이 들어왔지만, 그 작품 이후로 이 액션 소리도 리얼한 액션으로 하겠다. 딱이라도 진짜 따기를 때려서 소리를 내든다든 주먹으로 치는 것도 가장 우리가 귀에 리얼하게, 소리는 안 나지만 그래도 그 소리가 리얼하게 될 수 있는 게 나는 좋겠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그때 작업했던 현장은 물론 내가 나가서 동시녹음, 현장 녹음을 했고, 후반은 영화진흥위원회에 있는 팀들이 작업을 했지만, 감독들의 어떤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치는 소리를 한다 그래도 실제로 돼지고기나 이런 부분들을 사다가 놓고 폴리 아티스트들이 그걸 직접 때려서 사람 치는 소리와 아주 유사한 듯한 소리를 만들어낸다든가, 예를 들면 현장에서도 말이 틀리거나 엉켜도 자연스러우면 그 자체로 오케이 시켜서 그 소리를 쓰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자연스러움의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던 작품이라, 그 이후로 제가 녹음하는 작품에도 많이 작용을 했어요. 다른 감독하고 작품할 때도 말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다, 말이 엉킬 수도 있다, 자연스럽다, 시끄러울 수도 있다, 그렇게 더 리얼할 수도 있다,
뭐 시끄러움 무조건 뭐 조용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요 상황에서 꽉 커서 연결이라든가 씬과 씬의 어떤 특별하게 이질된 소리가 아니면 자연스러우면 되겠다라는 걸 되게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나서 그 작품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지금까지 하면서 후배들한테도 매번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작품 이후에 나온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이거 작업을 할 때도 극히 대사가 적은 작품이라 주변의 어떤 앰비언스라든가 룸톤이 되게 민감하게 녹음을 했던 시절이었는데, 조금은 뭐 주변 주택가를 찍을 때 옆에서 막 공사하는 소리를 통제가 안 돼서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그냥 감수하고 또 의외로 자연스럽다는 의견을 표시해서 감독도 오케이 해서 쉽지 않지만 뭐 어떤 중요한 결정을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박찬욱 감독도 나한테도 다른 현장 동기사들은 이 상황이면 잠깐 쉬었다 가던가 NG를 내는데 나는 그거를 좋다고 해서 가는 의견을 들어서 참 이상한 녹음기사다. 그런 뭐 우스개로 하는 뭐 들은 기억도 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죠. 그 영화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 되게 대사의 뭐 비율이라고 보면 되게 적어요. 한 20, 30% 될까요? 어떤 그 상황, 그 분위기, 그 느낌이 많은 영화였었고, 실제로 한번 유심히 여러분들이 영화를 다시 오래된 영화 좀 보시면은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반면에 같은 감독이었죠. 올드보이라는 작품을 보면 대사가 상당히 많아요. 끊임없이 대사를 할 거예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모두가. 그래서 그렇게 상반된 두 영화가 있다고 보면은 복수는 아이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현장 녹음을 했는데 대사가 없으니까 주변의 현장 소리를 녹음해야 되는데 움직임과 어떤 대사가 없지만 또 배우들이 호흡을 하죠. 숨소리를 내고 이런 부분들도 다 일종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뭐 소음을 급하게 헉헉댄다든가 뭐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나오는 어떤 웃음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표현할 수 있는 대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사가 없으니까 주변 소리가 또 너무 잘 들리죠. 우리가 똑같아요. 말 없이 있으면 방 안의 소리, 모든 소리들이 다 너무 잘 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그런지 아주 적은 잡음이라든가 아주 이 상황과 맞지 않는 소리 너무나 잘 들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맥 같은 녹음했던 기억이 나요. 올드보이처럼 많은 대사량이 나오던가 떠들면 그 대사에 묻혀서 뭐 작은 어떤 소음이나 불필요한 이런 잡음들이 거의 묻혀서 안 들릴 경우가 많은데, 대사가 없이 상황의 움직임, 이미지, 걸어가는 뭐 상황 이런 부분들이 되면 이제 그걸 나중에 녹음실에서 만들기에는 그걸 리얼하면 그렇게까지는 되게 만들기 어려워요. 물론 뭐 지금은 장비도 좋아졌고 훈련된 많은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왔지만 그 당시 10년 전 그 정도만 하더라도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라 현장음을 되게 필사적으로 녹음했던 기억이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황이 자연스러움, 이 소음이 여기 자연스러울까 아닐까라는 녹음하면서 뭐 소음 시끄러운 건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거를 되게 판단하기가 되게 막 결정해서 바로바로 내려줘야 되니까 못 쓸 거를 녹음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쓸 수 있는 녹음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에서 감독하고 잘 의견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거의 배우의 어떤 디렉션이나 움직임에 문제가 되지 않게 잘 했었던 것 같고, 정말 어려운 상황, 이 상황과 안 나오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녹음실 가서 후반 사운드 디자인을 해서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쉽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움과 없이 아주 일사천리 잘 진행됐던 기억이 나요. 반면에 올드보이는 제가 이제 후반 사운드 디자인을 초반에 했는데 이 작품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운드 소스와 많은 부분들 소리, 음악도 많고 주변에 어떤 앰비언스적인 소리도 많고 대사도 많고 모든 게 많은 사운드적으로 풍부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작업을 하려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개봉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시간적인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감독의 의도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족시켜주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들어서는 그게 되게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서 현장 녹음이 대사가 많다고 어렵고 뭐 대사가 없다고 쉽고 이런 건 아니고 각자 그 상황에 맞는 분명한 소리들이, 주인공인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매 카트마다 그거를 결정하고 녹음할 때 되게 도움이 되면 이 영화 현장에서 녹음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덜 해지게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